Maximus, Jumbo, Godier, 몽땅 장바구니로 jump off. Golden에 Alexander Wang and the Miller Mister for my girlfriend. 그녀는 고민해. 고른 옷을 몸에 대보고 거울을 보며 물어 올리네. 난 훑어봐 위아래. Turn around, I like it. 뒤태가 잘 사네. Bring that 천천가리 outside it, girl. 몇 년 전만 해도 구경만 하던 디자이너 옷에 drunk 매달린 가격표를 과일처럼 따내. So fresh.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폭발할 때가 있죠. 그 아이디어들을 모아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 보고자 3명의 남자가 모여 풀어가는 전에 없던 장르의 팟캐스트.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가 발전. 자가하고 앞에 좀 틈을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려. 그리고 미리미리 오늘은 준비하고 있어야지. 난 내가 말하는 줄 알았어. 말도 되게 빨라.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업돼 있는데 약간 오늘 커피를 좀 많이 빨았더니 심장이 바운스 하고 계신 거 봐요. 콩닥콩닥거립니다. 기분 좋은 저녁이시겠군요. 우리가 저녁 밤에 녹음하는 거 처음이 아닌가? 1화 녹음한 거 처음인 것 같아. 그렇죠. 그 저희가 초창기에 저희 은 실장 스튜디오에서 이제 녹음을 시도하다가 네. 다 포기하고 낮에 항상 아침에 돈이 했었는데, 최고다. 네, 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망원동에 있는 잭팟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좋아요. 네, 저는 돈이 되면 뭐든지 하는 문화기획자 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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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긍정입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를 한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빨라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긍정 씨였습니다. 저는 개발하는 디자이너 아망디입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오히려 좀 느리신 것 같아요. 저요? 약간 마음이 여유로우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커피를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느려져요. 두 분이 약간 반대되는 성향을 띠고 계시는군요. 그 긍정이와 저는 네. 거의 성격의 정반대인데 네. 어떻게 10년째 친구인지 몰라. 원래 안 맞는 똑같은 애들끼리 있으면 싸워서 금방 헤어져요. 그런가? 음, 연인끼리도 좀 틀린 사람들끼리 있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진 틀린 사람이라고 하지 마. 다른 사람. 사람. 다른 사람. 미안합니다. 제가 국어를 초등교육 때 제대로 배우질 못해가지고. 수학도 못 배우고. 그래요. 저희 이번에 이제 대망의 9화, 10화가 남아 있는 때가 왔습니다. 네. 7, 8화에서 사진 얘기를 했는데 네. 7, 8화 2부작 그 사진 이야기가 끝나면서 게스트가 이제 가셨어요. 네. 근데 한 주 네.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 지난 거랑 그러니까 이제 없으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원하게. 가버렸으니까. 근데 막상 없으니까 네. 좀 허전하잖아요. 아니 난 좋은데. 알톤 니가 빠진 네. 것 같아요. 시원해. 난 사회자는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요? 옆에서 버벅거리는 사람. 아니, 농담입니다. 네, 헛소리하는 애가 없으니까 약간 그지 좀 더 드립이 강한 사람을 좀 있으니까 좋긴 했었는데. 그 김영준 씨의 그 개화기 드립은 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드립을 칠 수 있는 사람 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김영준 씨 기상열 이후로. 네.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지금 저희가 10화 때 이제 10화 이후로 초기 방송 때 예고를 했었잖아요. 10화까지 한번 해보고 네. 이게 어떻게 돼 먹는 건지 고민을 좀 해보겠다 했었는데 11화 때부터는 저희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형준 씨를 보면서 드립력을 좀 충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네.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재밌잖아. 음. 뭐 좋습니다. 하지만 형준 씨가 8화에서 별로 말이 없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 방송 초기에 당황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네,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내년 이맘때쯤 해서 사진에 대한 다른 이슈를 가지고 한 번 더 출연하시지 않을까. 네, 네.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서비스들은 네네. 이제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바뀌죠. 네, 뭐 당장 어제는 없었던 것들이 오늘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다시 부활시켜서 방송하는 경우가 아마 내년쯤에는 또 한 번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돌아봐야죠. 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계속 못해. 그러니까 이 소재가 점점 벌써 떨어지는 걸 느껴. 약간 고갈되고 있어. 10화 했으니까 그만하자. 이제 다 한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팟빵 스튜디오와 잭팟 스튜디오 얘기도 잠깐 해줄까요? 네. 할 얘기 별로 없나요? 좋네요. 여기가 가까워서 서울권에 이런 중심부에 네, 이렇게 이 중심부예요 여기가? 중심부지. 중심부 아니야? 젊음의 도시 아니야? 세계의 중심 홍대 몰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가산까지 가는 거 아니 뭐 그런 그런 수고를 잘할수 그쵸. 있는. 거리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니들은 운전 안 하잖아. 그 뭐 여러모로 새로 지은 곳이라서 그런지 좀 더 깨끗하기도 하고 장비도 조금 더 좋습니다. 그렇네요. 가격 면에서도 뭐 평일 저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네. 가격 면에서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하지만은 이제 저희가 이 방송을 나가면 또 이렇게 득달같이 많은 분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저희가 또 줄을 서야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되는데 뭐 좋습니다. 어쨌든 괜찮아요. 저희 방송 뭐 듣는 유명하지 사람 많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그 선택된 분들만 듣는 방송 같잖아. 그 뭐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희 방송들을 들으시는 그 청취자분들은 약간 이렇게 더 고급스러운 라이프를 살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전 약간 그 맞으면서 희열 느끼는 사람들. 이상한 소리를 하시. 네, 이거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얘기로 이제 돌아옵시다. 네. 구화 탕진잼이라고 지금 써 있어요 파일에. 네. 이 탕진잼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저도 좋아하는 단어예요. 네. 아마 저는 탕진할 거예요. 긍렬 씨는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요즘 재정적으로 가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가난한데 탕진잼을 즐거워합니다. 아 인생을 네. 즐기시고. 네가 사냐? 네 카드가 사지. 제가 언제나 말하지 않습니까? 제 카드가 삽니다. 저는 돈 말고 아무것도 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돈? 뭔 소리야? 그냥 가진 것 중에 돈이 그나마 조금 더 있다는 얘기. 아, 그래요? 집도 없고 차도 그래요? 없고 애인도 없고 애인 있나? 몰라. 아무튼 편집해야겠다. 들으면 화내겠네. 뭐 어쨌든 좋습니다. 탕진잼. 이 저희가 9화 10화를 준비를 하면서 주제를 네.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사실 요즘 이 IT에 쇼핑이 빠질 수가 없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쇼핑에 대한 뭐 물건을 사고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보고자 이번 9화 10화를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탕진잼하고 국내 편인데 국내 쇼핑 트렌드를 좀 알아보는 걸로 내용을 좀 정했어요. 네. 예. 긍정 씨 네. 이렇게 다정하게 저를 부르세요. 다정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아 왜 불러? 이 초창기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요즘 물건을 다 사시잖아요. 심지어는 아까 전에 제가 저녁 먹고 온 것도 저는 그 소셜 커머스에서 사서 먹고 왔는데 밥집도 이제는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밥집에선 돈 안 내고 나오죠. 우리 그렇죠. 식사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 각자 우리 인터넷에서 최초로 구매했던 물건들 혹은 그 상황들 이런 거 기억나세요? 저는 조금 오래된 것 같은 기억이었고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은 실장은 어떤 걸 먼저 구입하셨나요? 저는 기억 안 날 걸 오래돼서. 은 실장이 어렸을 땐 인터넷이 없었어. 그쵸. 저는 제가 어렸을 땐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어렸을 때라는 표현을 붙이기에는 조금 이제 다 커서 했었죠. 아니야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예. 그 파란색 텍스트 있는 그 PC 통신을 열심히 썼었어요. 천리안 나우누리를 이제 엄마 몰래 모뎀선을 뺐다가 네.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통화하고 있는 도중에 수화기 틀면 예. 통화 중에 나오지. 네, 그리고 막 그 이상한 소리 난단 말이에요. 띠리. 그 소리 난단 말이야.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걸 잘 모르셔가지고 전화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게 저한테 망가졌나. 물어보셨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저는 재빨리 끊고 가서 잘 되는데? 음.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PC 통신에서는 뭘 네. 구매하고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사람과 사람이 이제 약속을 정해갖고 만나서 지금 직거래가 중고나처럼. 네, 물물 거래를 했었죠. 이제 뭐 사실 지금 생각하면 돈을 주고받는다는 개념은 오히려 없었던 것 같고 그렇죠. 왜 저희 이제 음악 동호회 같은 데서 얘기 있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CD 같은 것들을 제가 이런 CD가 있는데 혹시 바꿔서 들으실 분 있으시냐. 사실 뭐 저작권적으로 물물관처럼.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기도 하지만은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 당시에 네. 어떻게 보면 정의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빌려주면 그 사람은 또 이거 빌려주고 친구들처럼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중고거래 시초가 아닐까. 아망드는 그럼 어떤 걸 가장 먼저? 저는 제가 컴퓨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생겼었거든요. 예. 5월 5일에 샀었는데 어린이날. 어린이날 그걸 샀었는데 그리고 샀다고 하면 또 직접 구매한 것 같잖아. 선물로 탕진 받았어요. 재미니까. 외할머니한테. 네. 근데 선물 부유한 받았는데, 집이었네. 근데 이제 그리고 한 4학년 한 2년 정도 있다가 네. 인터파크에서 네. 디아블로를 샀었어요. 원이어 투요. 그건 비밀입니다. 그걸 나이가 알면 이제 나오니까. 나이가 나오니까. 디아블로 샀었는데 3일 수도 있지. 쓰리가 엄청난데.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그때 엄마가 사주셨거든요. 디아블로가. 아 정말요? 네, 게임을? 네, 와. 왜냐면 지금도 그렇고 저는 게임을 잘 안 했어요. 네네네. 게임 잘 안 해가지고
걔가 게임 CD 산다고 하니까 엄마가 되게 신기해하면서 게임 CD 사주셨어요. 그럼 한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샀는데 19세였을 텐데. 아니요. 그때 디아블로가 두 개가 있어요. 15세가 있고 9세가 있는데 여러분 2부터 블리자드 코리아가 그렇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며칠 했어요? 그때 샀던 한 일주일 했나? 그렇지. 네, 사실 그래서 게임 안 좋아하는 탐진잼의 사람들. 목적에 딱 맞는 네. 소비였네요. 그리고 그 패키지는 그래도 아직도 있어요. 어디서 샀다고요? 인터파크? 네, 인터파크. 인터파크. 네. 하긴 이게 우리 긍정 씨는요? 긍정 씨는 뭐 샀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책을 네. 구입했었죠. 야 너무 차이 나잖아. 난 게임 그러니까. CD 샀는데. 아 왜? 뭐 저는 항상 책을 읽는 모범생이었으니까. 근데 제 지금 친구는 게임을 좋아해 책이었어요. 이 친구는. 책이 어떤 책이었는지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살 수 없는 책이었었을까요? 같은 건 느낌인데 자 뭐. 넘어가서 그때 당시에 책을 구매한 것도 예.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장소를 여쭤본 이유가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 초창기 하면은 저는 인터파크 뭐 또 뭐 있죠? 옥션 초창기에 있었던 거 그렇죠. 같고요. 이랬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저도 많이 구매를 했던 거 같아요. 음악 CD 같은 것도 네. 팔았었고 거기서. 우리나라 네. 최초 쇼핑몰이 인터파크예요. 아 정말요? 아, 진짜요? 95년도에 생겼는데 그 쇼핑몰이라는 인터파크가 그걸 제시한 게 인터파크였던 거예요? 전자상거래에서 네. 있어서 뭐 그 종합 쇼핑몰은 최초가 인터파크입니다. 아 정말요? 이게 95년도에 나왔는데 네네네. 원래 미국에서 네. 이베이 같은 게 나오면서 닷컴 뭐 버블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터지면서 따라 들어온 거예요 인터파크가.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생긴 먼저 거고. 시작한 거군요. 예. 그래서 최초의 쇼핑몰이 인터파크였군요. 그렇죠. 지금 뭐 합니까 인터파크? 요즘도 잘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인터파크 비행기표 검색할 때 들어가요. 네, 티켓 사는 곳이잖아. 근데 근데 우리 비행기 여행표에서 엄청 까지 않았어 인터파크? 아무튼 근데 저는 지금은 그런 거 파는데 그 처음에는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인터파크?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서점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하는 것들을 취급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CD 뭐 펜시 같은 것도 취급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게임 CD를 제가 거기서 샀으니까. 네. 그렇게 그게 시작 지금 봐도 뭐 디자인 그 인터파크 로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최초로 시작했을 법해. 맞아. 지금까지 안 변하는 거 보면은 그 위에 계신 분들 진짜 생각이 꽉 막혀 계신 것 같아. 그 이제 인터파크도 네. 하나의 쇼핑몰로 그때 서비스를 했었는데 네네. 네. 그런 인터파크 같은 쇼핑몰은 네. 인터파크에서 상품을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구조였어요. 인터파크가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렇죠. 판매하는 구조였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인터파크가 어딘가에서 물건을 떼어가지고. 떼와서 그렇겠죠. 판매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네네네. 어디 가서 물건 사오잖아요. 네. 그걸 인터넷에서 그대로 따라한 게 인터파크인 거죠. 아 그랬군요. 그런데 네네. 그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면서 네. 오픈마켓이라는 개념이 좀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은 인터파크 입장에서도 물건이 많을수록 사람들 유입이 더 왜 오프라인 매장은 공간의 넓이에 한계가 있으니까 맞아요. 물건을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사람이 올 수 있는 맥시멈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온라인의 장점은 공간이라는 제약이 없으니까 물건만 무조건 갖다 놓으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이 유입될 테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시작한 뭐 옥션이나 이런 데가 오픈마켓으로 전향한 거는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때 당시에 인터넷에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인터파크에서 검색을 해봤어. 그럼 네. 인터파크에 없으면 아 이건 인터넷에서 안 못 파는 사는 거구나. 그렇게 나도 생각했-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아. 아, 왜? 아니 왜냐면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이 온라인 쇼핑의 초창기 때는 책이나 뭐 이런 가벼운 재화들, 가벼운 물건들은 그러니까 문화 소비성 상품 쓰고 그냥 뭐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콘텐츠들은 네. 뭐 인터넷으로 사는 게 그냥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우리 그때 당시에 지금 뭐 소셜 커머스에서 식사 파는 것처럼 밥 티켓을 살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필품도 거기서 산다고 저는 생각 못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다시 요즘으로 좀 땡겨서 보자면 요즘은 없으면 네. 찾으면 나오지 그렇죠. 않겠어 이러고 계속 찾아보잖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옥션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픈마켓이 나오면서 그런 게 생긴 게 아닐까. 그게 오픈마켓이랑 기존에 판매하던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인터파크는 네. 인터파크에서 물건을 떼오고 우리가 인터파크에서 물건을 사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오픈마켓은 그게 아니라 어떤 상점들이 네, 오픈마켓에 입점을 해요. 네,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개 옥션이나 이 오픈마켓들은 중개자 입장만 하고 그 중재만 해주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렇죠.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오픈마켓 개념이 들어오면서 네. 생긴 것들이 뭐 옥션, 네, G마켓,
뭐 11번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원래 옥션은 경매 사이트였었죠. 지금처럼 G마켓과 이렇게 막 합쳐지고 이런 모양이 되기 전에는 그렇죠. 최초에는 경매. 경매였고 그 98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거는 뭐 뒷얘기인데 옥션 초창기에 나왔을 때 예. 이건 우리는 혁신이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판매자 등록하고 5만 걸 다 팔았단 말이에요. 아 정말요? 집에 있는 거 다 내다 팔았어요, 진짜. 집문서도 판 거 아니야? 그래갖고 문제네. 막 그 저희 저 책도 되게 많고 이랬었는데 예. 지금 생각하면 그거 왜 팔았지 하는 고서 같은 것들도 다 음. 팔아치우고 이제 그때 당시 신기하니까. 고등학생쯤이었었는데 아니 돈이 되니까. 아 돈이 되니까. 네,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엄마 몰래 이제 좀 비자금을 만들려고 많은 것들을 갖다 부르자야, 팔았던 부르자. 것 같아요. 네. 그리고서 뭐 그때 이제 손으로 만들거나 컴퓨터로 이렇게 좀 불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옥션에다 갖다 팔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옥션은 저한테 있어서 되게 혁신적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거 이제 또 학업에 잠시 정진하려나 한 2, 3년 컴퓨터와 연을 끊었더니 네. 돌아왔더니 옥션이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경매할 수 있지 않아요? 할 수는 있는데 안 하지. 안 쓰죠. 왜냐하면 지금은 중고딩나라라는 혁신적인 경매 사이트가 있으니까. 네. 예, 뭐 어쨌든 예. 그 오픈마켓으로 이제 등장을 했죠. 뭐 중간 그런 옥션이 있었다 이런 경매 사이트였다 이런 거는 넘어가더라도 예. 지금은 이 옥션, G마켓 11번가 이 3사가 얘네가 우리나라에서 오픈마켓 3대장이에요. 네. 그래서 옥션이랑 3대장이라니 옥션이랑 G마켓은 이베이에서 인수를 했어요. 사실 네. 같은 회사잖아요. 같은 이거. 회사죠. 그렇죠. 네. 이베이 코리아라고 해서 네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11번가는 SK 플래닛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좀 색깔이 좀 많이 다르긴 한 것 같아. 하는 성향도 다르고 네. 구매하는 편의성이나 이런 것도 다르고. 얘네가 왜 3대장이냐면 네. 얘네 셋을 합치면 한국 오픈마켓 점유율이 95%가 넘어요. 아 그럼 진짜요? 난 나머지 5%는 뭔지가 너무 궁금하다. 얘네밖에 인터파크나 얘네들도 이제 살려고 열어놓고 입점할 수 있게는 해줘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가. 예, 아무도 안 들어가고 그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걔네가 뭐랬냐면 우리는 이제 좀 품질 있는 거를 입점시킨다라는 이미지로 포장을 하고 엄선한 있어. 네.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신청 안 해서 그러는 건데 이제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마케팅 팀에서 이렇게 와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입점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제 기억에 네. 옥션은 그냥 말 그대로 물건을 파는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파는 곳이고 네네. G마켓은 제가 혁신적이라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아, 초창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초창기에 네네네. 뭐가 초창기에 그때 흥정학이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아 G마켓에. 있었어. 맞아. 흥정학이라는 게 우와 이게 그래서 지금 안 되나요? 지금도 있을걸요? 몰라요 지금은. 네. 누가 해? 그치. 그치. 아, 난 해요. 해요? 네. 그게 왜냐면 그 흥정하기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저도 혁신이라고 느낀 게 이게 그때 당시에 오픈 마켓들이 우후죽순 생기니까 예. 최저가 정렬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갔잖아요. 맞아. 근데 최저가 정렬을 이용해 먹으려고 판매자들이 990원, 뭐 980원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일단 싸게 올리고 그러면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은 900원 까고 그냥 9,000원에 하자라고 하면은 가끔 오케이가 오면은 그냥 결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1,000원 정도 깎아서 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G마켓은 그때 아이디어 그때 당시에는 이게 두 개가 같은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초창- 혀가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보장. 초창기에는 G마켓이 원래 인터파크 내에서 시작하는 서비스예요. 아. 와 이건 진짜 생각도 못했다. 대박이다. 인터파크 팀 내에서 소셜 이 팀내 벤처처럼 네, 그냥 팀내 시작해. 벤처로 시작을 했다가 네. 잘 돼갖고 이제 나온 건데 대박이다. 그럼 인터파크 뭐해 지금? 인터파크 좀 더 잘 나가니까. 뭘 잘 나가? 아니, 하려고 뭐, 하면 티켓 살 때면 무조건 아니 티켓은 인터파크잖아. 그지. 티켓은 인터파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픈마켓 시장에서는 얘네 3사가 다 먹어버렸으니까.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나가버린 거네요. 나간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지금도 아니 알아요? 원래 지금 인터파크 자회사였고 아 자회사로. 그러니까 인터파크 내에서 일을 하다가 네네네. 이베이가 사버린 거지. 아야 니네 거 좋은데 나 줘라 이래갖고 아, 샀나 보네. G마켓만? 돈 주고 이렇게 딱 집어온 거죠. 그랬더니 G마켓만? 이 원래 옥션을 먼저 인수를 했고요. 이베이가 네네네. 인수를 해서 잘 되다가 G마켓도 사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음. 인터파크는 안 사고? 네, 이게 인터파크는 그냥 인터파크예요. 그 뭐야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베이 입장에서 이게 미국식 그거잖아요. 그 경쟁자 없애는 방법들. 어차피 인수로? 똑같은 방식이어도 왜 우리 생각엔 그러잖아요. 아니 같은 일을 하는 사이트 이미 갖고 있는데 예. 왜 똑같은 거 하나 더 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분들은 하나 더 사면 경쟁자가 없어지잖아 이런 그렇지. 생각인 거잖아요. 둘 다 잘 되면 되잖아. 그게 네. 독점 아니에요 그럼? 사실상 독점인 것 같아요. 그 다행인 건 그나마 11번가 있다는 거고. 11번가가 있으니까 뭐 아니 근데 그 저는 이 오픈 마켓이라는 것에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이거야말로 진짜 대동강물 떼다 파는 거잖아요. 그냥 뭐가? 가운데서 봉익임선달처럼 야 들어와 우리 거에서 올려줄게 하고서 수수료만 가져가는 건데. 아, 근데 시장을 열어준다는 개념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이거를 처음 생각한 사람은 예. 천재라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네. 좀 그렇게 폄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음. 물론 그 사람 그 서비스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 입장에서 그 옥션이나 지마켓 고객센터에다 고객 문의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 올린단 말이에요. 뭔가 상품을 받았는데 아쉬운 점, 상품에 대한 리뷰나 이런 것들도 다 열심히 올리는 피드백을 편인데 상세하게 하시는 네. 편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클레임을 거는 편이고요. 예. 근데 언제나 제가 느끼는 거는 이쪽에 있는 상담사들은 저희 쪽이 아닙니다. 해결할 생각을 안 하지. 뭐 해결은 해주죠. 그 사람들의 일이니까. 근데 언제나 그 이 사람들의 그 옥션과 지마켓의 실제 고객은 저희가 아니라 입점에 있는 사람들이 고객인 그러니까 자기 거잖아요. 편 안 들어준다고 지금 찡찡거리는 거야. 그런 거야. 아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원래 초창기에는 예. 그 중개자의 역할로서 뭐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중재를 열심히 해줬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중재를 어느 그쵸. 정도 선 깊게 들어가면은 자기 책임이 되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요즘 와서는 입점에 있는 업체들이 수익을 많이 내주니까 사실은 실제 신경을 큰 고객은 조금 더 네, 이쪽 편에 기울어져 예.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합니다. 네. 뭐 어쨌든 그렇죠. 여기 그래서 긍정 씨가 조사한 거에도 이게 B2C가 아니라 커스터머 대 브랜드가 아니라 예. 커스터머 대 커스터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인터파크를 예로 들면 네. 우리는 인터파크라는 회사랑 네. 고객이 네. 거래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고객과 고객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물건을 사던 사람이 네. 물건을 파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는 누가 더 큰 고객이냐 같은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한 거죠. 다만 판매자로 등록해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실제로 돈을 벌어다 주는 애들인 네. 거지.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네. 이 세 3사 중에 어디가 제일 잘 나갈 것 같으세요? 쥐마켓. G마켓이요? 옥션이요? 옥션. 1위는 G마켓입니다. 아 진짜요? 왜냐면 난 2위밖에 안 쓰거든. 2위는 옥션이겠지 뭐. 실버인 거 아니야? 12번가예요. 와. 예. 아니 왜냐면 옥션 지금 그 아왕드 씨랑 긍정 씨 얘기 듣고 보니까 예. 옥션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네네네. 그냥 뭔가 뭐야 경매 사이트였던 사이트 아니야? 이런 느낌도 들고. 얘네가 근데- 모델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G마켓은 네. 빅뱅도 모델이고 뭐 11번가는 2NO이나 얘네 같은 회사 아닌가? YG. 그게 중요한 건가 보군요. 근데 하긴 중요하지. 그 옥션 정도로 가면 됐고. 무슨 사자 그림밖에 없어. 아 근데 옥션은 진짜 브랜딩을 못 하는 것 같아. 예. 아니 근데 사실은 이런 같은 회사니까 어. 물론 별개로 운영되고 있지만 예. 약간 노림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옥션이 좀 들고. 초창기에는 네. 배철수 씨가 그쵸. 광고에 나와가지고 되게 혁신적이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저도 난 기억이 기억해요. 안 나. 엄청나 아무튼 마케팅에 되게 많은 힘을 썼었는데 네. 뭐 이베이 옥션으로 합쳐지고 이베이에서 인수하고 나서부터는 음. 저도 약간 G마켓을 더 좋게 브랜딩하고 있는 느낌을 받긴 하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11번가가 2위인 거는 좀 의외다. 아, 그래요? 11번가가 SK가 예. 전 우리나라 통신사 1위잖아요. 예. 예. 근데 SK에서 하다 보니까 SK에 있는 팀 멤버십이나 이런 거랑 연계를 하고 또 SK 플래닛은 OK 캐시백을 갖고 있어요. 그죠. 아, 그러니까 OK 캐시백, SK 멤버십 그리고 T 그 멤버십 할인이나 그리고 덤으로 따라오는 네. 게 더 많아서 그런 것들도 많고 그리고 그 뭐 이후에 좀 2부쯤 돼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예.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이게 또 한 번 또 패러다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SK 초창기 SK 스마트폰 사면요 다 들어 있었어요. 11번가. 아, 그래요? 맞아. 네. 근데 제가 왜 11번가가 그거라고 생각했냐면 네. 11번가가 왜 그렇다고 생각했지? 싼 게 별로 없어서. 아니요. 11번가가 네. 최근에 나왔으니까 그렇지 뭐. 그게 아니고 이유가 있었는데 SK 플래닛에서 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SK 플래닛이 좀 못 나요. 그게 아니고 뭔 소리야 이게? SK 플래닛에서 하는 것들이 금방 없어지고 맞아요. 잘 금방- 망하고. 잘 망하고 인수를 하면 인수한 것도 망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11번가가 나오자마자 이건 며칠 있으면 네이트온이 없어질 거야. 있었죠. 마이너스의 손이야. 싸이월드가 SK 플래닛이었죠. 근데 싸이월드는 뭐 망할 한 수준이었고. 한 시대를 풍미했으니까 난 그거는 네. 잘했다고 보고 네. 네이트온도 한 시대를 풍미했으니까 잘했다고 보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기억도 안 나는 것들 네. 그런 것들 해외에 런칭했다가 싸이월드 무리하게 런칭했다가 망하고 네네네네. 그래서 SK 플래닛 하는 거 보고 이것도 금방 없어겠구나 한번 재미를 한번 해보는 거겠구나 했는데 2위라는 거 듣고 좀 충격적이네요. 아마 그때 당시에 이 11번가 처음 열릴 당시에 예. 그 쪽에서는
그 SK 플래닛이라는 게 그때는 없었잖아요. 아마 SK 네트워크인가 그랬을 걸요. 아 그래요? SK 커뮤니케이션. 컴즈. 네, SK 컴즈였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 뭐 이런 거에 여기에 뭐 올인을 해야 될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거의 성공 그거랑 이 11번가랑 싸이월드 네이트온 그리고 티맵까지 성공을 하면서 지금 SK 플래닛이 그나마 지금처럼 자리를 잡고 좀 이렇게 이 방송 제목처럼 약간 서비스의 탕진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 진정한 탕진잼이죠, 약간. 그러고 보니까 저도 최근에 네. 뭐 물건 산 게 있는데 시계줄을 샀는데 네. 그 11번가에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번가가 검색을 하면 상위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뭐 아까 많잖아요. 1등만 쓴다더니 갑자기 11번가를 여기가 싸니까. 돈 되는 건 다 쓰는 거지 그냥. 얘네가 이제 싼 이유가 싼 네. 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네. 그 원래 상점에 가면 물건이 한 개 있잖아요. 네. 근데 얘네 가면 똑같은 물건을 이 사람 저 사람 막 파는 거예요. 오픈마켓에서는 그러다 보니 오픈마켓에서 SK 꼭 11번가 말고도 말씀이시죠. 그러다 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맞아요. 생기고 네. 서로 내리려고 하고 이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저도 옛날에 옛 판매자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최저가 이 내가 살려는 게 진짜 막 이렇게 품질을 보고 해야 되는 식자재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마이크를 하나 살 거야. 근데 나는 품질을 별로 신경 안 써. 소리만 나면 돼. 그러면은 마이크 검색한 다음에 최저가 정렬한단 말이에요. 싼 게 맞아. 비지떡이야.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100원, 10원 이렇게 내리면서 그 위로 노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니까. 네. 근데 그게 판매자들 사이에서 야 10원만 그럼 낮춰 이렇게 하는데 그 10원이 낮추다 보면 결국 언젠가 100원, 1000원 낮아져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온라인에서 가장 최저가의 상품을 찾는 건 이 오픈마켓 3사를 검색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아까 어떻게 보면. 그 3사가 네네. 90% 95% 점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나머지 5%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십니까? 원래 네이버에서도 오픈마켓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지 않아? 지식 쇼핑? 없어지잖아. 아니, 이제 없어졌어요. 지식 쇼핑은 검색. 이 오픈마켓을 검색해 주는 게 지식 쇼핑인 어, 어. 거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픈마켓을 하다가 네네. 그 한번 네이버가 이제 서비스 싹 정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숙청. 아니, 몇 번 나와 이거 시파하면서 매번 나오는 것 같아. 너무 그때 큰 사건이었어. 오픈마켓도 사라졌습니다. 오픈마켓 그때는 뭐라고 불렸었나요 그때? 그때 샵앤 서비스인가 뭐 아, 나 이렇게 본것 불렀던 같아.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로그인 창 아래쯤에 보면은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었거든 상품들. 그래서 지금은 없애고 뭐 스토어팜이라고 다른 걸 하는데 그건 네.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어쨌든 그 나머지 5% 이게 그 5%라도 주워 먹어보자 이제. 이제 얘네 셋이서 5%를 뜯어 먹으려고 네, 네이버가 아둥바둥하는 이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인터넷 쇼핑몰 규모에서 5%면 엄청나게 큰 엄청난 거니까. 거죠. 네. 아 하다못해 1%만 먹어도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양이니까 그거 어중간한 회사 하나는 다 굴러갈 정도의 근데 그거니까요. 그 보통 오픈마켓 운영하는 대기업 입장에선 네, 1% 작은 갖고는 이제 걸 거예요. 유지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아 이게 이 5% 먹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게 아니구나 해서 사실 접은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 거겠죠. 뭐 하지만은 지금 그 이 과도기 때 예. 그 네이버 오픈마켓 전에부터 네이버 통해서 검색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검색은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이 다 네이버를 쓰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신감을 얻어서 약간 오픈마켓을 시작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회의 때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야 우리가 검색 50%인데 우리가 오픈마켓 열면 사람들이 옥션에서 검색하는 거 귀찮아하니까 우리 거에서 이렇게 후기 검색하다가 밑에 상품 있으면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건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만 지식 쇼핑이라는 게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 이점을 톡톡히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 지식 쇼핑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그냥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을 한 다음에 네. 거기에 상품을 돌리면 그 불필요한 뭐 블로그 글이나 카페 글들 다 빼고 그 쇼핑몰 안에서만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쇼핑이라는 거 안에서만 검색을 해서 최저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그 지식 쇼핑에 나오는 것도 근데 네. 업체 측에서 DB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얘네 3사가 원래 이 안 해줬었어요? 네이버 지식 쇼핑에 나오는데 네네. 수수료가 너무 센 거예요. 네이버 지식 쇼핑 수수료가 그러니까 안 해. 뭐로 해? 우리 거 나오게 하지 마 네네. 했는데 네. 자꾸 이제 고객들이 줄어가는 거야. 네이버의 힘이 너무 컸던 거지. 그렇지. 검색의 파워는 왜냐면 저 같아도 역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하죠. 아 이제 G마켓에서 사니까 싼 게 나와. 근데 내가 물건을 받을 때쯤 11번가에 똑같은 걸 검색했더니 200원이 더 싸. 엄청 짜증나거든요. 200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막 1,000만 원, 2,000만 네. 원짜리 사는 경우도 있지만 잘 없으니까 네네. 200원 뭐 10,000원, 2만 원짜리 사면서 200원은 크게 느껴지거든. 괜히 그리고 어. 기분이 나빠. 똑같은 거거든. 그리고 그거 알아요? 같은 판매자가 결국 이 3, 4포 그 오픈마켓에 다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같은 판매자가 보내는 물건인데 200원이 싼 거예요. 같은 데서 오는 건데. 맞아. 그래서 이제 답답해하던 고객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 이거 그냥 어디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서 한꺼번에 검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네이버도 알고 있었던 거지.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네. 돈을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저는 뭐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얘기를 하죠. 네, 예전에 비해 얘기를 계속 상승을 네, 하니까.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사람들의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예. 그렇지. 우리 제목대로 사람들이 이제 탕진잼을 하고 싶어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폰을 사고 싶어. 그럼 아이폰을 검색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걸 나는 사실 스마트폰을 사고 싶은데 뭘 사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오픈마켓 들어가면 저는 이게 어떻게 흘러가 뭘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시계줄을 사면서도 네. 시계줄을 이게 무슨 시계줄이 인기가 많고 최저가로 검색하기도 뭐하고 네. 인기 순으로 검색하자니 또 이 알고리즘을 믿지 못하겠고 뭔가 그런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너무 판매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픈마켓을 슬슬 떠나기 시작할 때쯤에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바로 소셜 커머스. 예. 였던 이게 거였잖아요. 그 모바일이 네. 나오면서 네. 얘네 더- 3사가 오픈마켓 갖고 지네끼리 싸우는 동안 네. 모바일 시장 신경을 하나도 못 써요. 그렇죠. 네이버 중요하지 맞네. 않다고 생각했었던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이대로 두면은 그냥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예. 거야. 대대손손 잘 먹고 살겠지. 나는 빨리 저 옥션이랑 11번가를 견제해야 돼. 뭐 맞아, 이 이러고 생각만 있는데. 하고 있었다가 근데 모바일이 나왔는데 모바일에서 SNS라는 게 나오니까 소셜 커머스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소셜 커머스라는 게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티켓몬스터, 쿠팡, 뭐 위메프에 있는 소셜 커머스하고는 진짜 의미는 원래 다르죠. 예, 초창기에는 네, 커머스 사이트에서 네. 그러니까 물건 파는 사이트에 뭐 소셜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네. 그냥 그게 소셜 커머스였죠. 커머스였어요. 소셜 원래. 기능이 뭐야? 그러니까 그 소셜 뭐 공유를 소셜 부분을 한다든지. 정리해 봐봐요. 어, 혹시. 우리가 자 소셜을 정리하기 전에 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다 아시죠? 아,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 줄 정의해봐. 혼났음. 어, 위축됐다. 물건을 소셜 계정을 통해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홍보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많이 할수록 내가 원하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게 나왔던 게 네. 미국의 그룹폰입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도 그건 성공해서 예. 계속 그 시스템을 이어가고 있죠. 그룹폰이 엄청 잘 돼서 네. 한국에서도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해요. 막 그게 수십 개 생겼어. 제가 알기로는 티켓몬스터가 최초였던 걸로 우리나라에서 들고 들어온 건 티켓몬스터가 최초였던 걸로 알고 2010년쯤에 있거든요. 생겼고요. 네. 지금은 그 소셜 커머스가 한국에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프 세 개가 남았어요. 네. 뭐 삼강 나머지 체제죠. 더 있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는 다 3개만 남고 다 망해. 한국지야 원래. 어.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것처럼. 이 선조들부터가 문제였던 거야.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소셜 커머스라는 게 저도 초창기에는 우리나라 이제 모바일 서비스들 아이폰 처음 들어오고 아이폰 3GS와 옴니아가 막 싸우고 예. 이럴 때 그 트위터가 처음 생기고 네. 그러면서 티켓몬스터 베타 테스트 때부터 또 베타 테스트 부심이 또 참. 나오는데 베타 되게 좋아해. 티켓몬스터 베타가 열렸을 때 제가 열광했었죠. 어, 상품을 거의 다 산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상품, 서울에 있는 맛집은 다 돌아다닌 것 같아 그걸로. 근데 거기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어요. 그 내가 이곳에 가고 싶은데 예. 사실은 그 생각하잖아요. 우리 엄청 맛있는 데나 내가 좋아하는 단골집 가면은 그 사장님이랑 좀 친해지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거 제 친구들한테 소개 좀 하면 제 친구들 오면 서비스 좀 주세요. 리베이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안 주더라도. 아. 그리고서 이제 가면은 온 사람 입장에서 그냥 그 친하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저 뭐 은 실장이랑 친해서 은 실장 소개받고 왔어요 이러면서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게 누구십니까? 떡 하나라도 더 주겠지. 이러면서. 그게 누구십니까? 이러면서 사진 보여줘야지 네.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실제로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서비스로 만들었다는 거가 그렇죠. 진짜 소셜 커머스였으니까 예. 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사실은 이제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기능은 없어졌죠. 물론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트위터에 공유하기는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가격이 더 저렴해지거나 이러는 건 이제 없어졌잖아요. 예, 소셜 커머스가 원래 네, 그렇게 가격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네, 홍보비, 마케팅비가 안 들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공유를 하니까. 그렇죠. 알아서 광고가 되고. 알아서 공유를 하니까. 그건데 제가 생각했던 초창기 소셜 커머스는 네. 뭐 공유해서 가격이 싸지는 것도 있지만 예. 네, 이게
100명이 구매를 먼저 했어. 그러면 네네네네. 이 가격이 얼마로 떨어진다. 이런 조건부 할인이 되게 그렇죠. 있었다는 거. 근데 그 100명이 구매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말이잖아 결국에 이 100명이 구매를 하려면 니들이 홍보를 해야 돼. 우린 따로 홍보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그룹폰에서 먼저 시작을 그렇죠. 하고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니들이 이 가격에 먹고 싶으면 빨리 네 친구들 모아갖고 홍보에 100명 만들어. 100명 모아와 이거였었는데. 하면은 가격이 내려가는 건데 네네네네. 그런 건 이제 많이 사라졌고 그렇죠. 100명이 아니라 한 명, 두 명만 사도 일단 선착순으로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 그 사람들도 다 쓸 수 있게 그냥 네. 해주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소셜 커머스에서 네. 배송받는 물건이 나왔을 때 티켓이 아니고 네. 그런 거 있으면 100명이 모여야 배송을 해줬었어요. 초창기엔 네,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뭐 사자마자 바로 배송해 주잖아. 그냥 옥션이랑 저기랑 다를 게 없어졌어. 사실. 이제 소셜 커머스의 색깔은 많이 빠졌다고 보고 네네. 그냥 그런 맛집들도 들어가 있는 네. G마켓. G마켓이나 똑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결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딱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예. 원래 초창기 소셜 커머스들은 기억하세요? 이렇게 막대기가 항상 있었어요 위에. 그래프. 막 그 막대기가 차오르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얼마 안 남았다. 최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막 말씀한 대로 마케팅의 효과를 누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 물론 싸게 파는 것도 많이 파는 것도 좋긴 한데 그 많이도 너무 많이 주면은 안 될 만큼 리스크가 있는 가격, 진짜 충격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대신에 1000명까지만 이렇게 박리담에. 박리담에도 아닌 거지. 한 손해 봐도 보면서, 괜찮으니까 1000명만 마케팅 1000명만 비용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거. 한 넣겠다라고 하고 대신에 마케팅의 최저 효과는 있어야 되니까 100명이 넘어가면 이 가격 예. 이렇게 하고 1000명까지는 이 가격에 줄게 이런 게 있었는데 맞아. 이제는 그 그래프가 없어졌어요. 이 그래프는 원래 소셜 커머스라면 모름지기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그래프였는데 아이덴티티 같은 거였는데 네. 어느 이제는- 날 다 사라졌어. 네. 그리고 대신에 그 업체 입장에서 리스크가 없는 가격을 그냥 내걸고 무한대수로 팔기 시작을 한 거죠. 맞아요. 결국은 그냥 쇼핑몰입니다. G마켓이나 뭐 똑같은 거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서 얘네 3사가 뜨기 시작했는데 네.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정보가 이제 정보의 홍수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너무 많은 상품들이 보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얘네 3사가 추천해 주는 거. 얘는 MD들이 음. 메인에 추천을 해주니까 뭘 네네. 사야 할지 알잖아요. 네네. 원래 이거 그 추천해주는 역할을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 지인들이 SNS로 한 거를 보고 예. 가는 게 소셜 커머스의 기본적인 그렇죠. 베이스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봤자 추천도 안 하고 남들한테 공유도 안 하고 그걸 봐도 아 얘는 또 이걸 왜 보내 같은 게 되는 거니까 그냥 MD들이 추천해주는 상품들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오픈마켓들은 네. 이제 막 모바일 시장이 뜨니까 아 이거 나도 해야 되는데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 솔직히 옥션 들어가서 메인에 뭐 있나 보고 뭐 사야지 안 보지. 누가 네. 그렇게 검색을 하죠. 필요한 거 있을 때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당황해서 얘네도 큐레이션 서비스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게 오픈마켓에서 오픈마켓에서 만든 오픈마켓에서도 큐레이션 서비스를 만드는 게 뭐 G마켓은 G구라고 요즘 거죠. 네. 부르고 10회번가는 쇼핑 딜, 쇼킹 딜. 쇼킹 딜, 네, 혀를 꼬매볼라. 옥션은 올킬 뭐 이런 네. 서비스들이 나와요. 이게 그러네요. 지금 긍정 씨 얘기 듣고 보니까 지구나 이런 것들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초창기 소셜 커머스가 했던 행동들을 좀 따라서 하고 예. 있어요. 좀 파격가를 제시하고 뭐 아니면 대신에 이제 홍보를 안 한다는 거 아니까 얘네들은 시간을 걸어 놓더라고요. 몇 시에 들어오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얘네도 지구에서 모바일 네. 프링글스 100원에 사 먹었어. 충격이야. 모바일 시장 잡으려고 얘네가 네. 노력을 하는데 못 잡아요. 얘네 3사가 따라가기가 쉽지 소셜 않죠. 커머스가 너무 컸어요. 너무 늦어버렸지.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딱 그 소비 범주가 살려는 목적에 따라서 바뀌는 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충 뭐가 필요해, 어떤 분야가 필요해. 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밥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뭔가 먹긴 먹어야 되는데 뭐 먹을지 생각은 없어. 혹은 물건을 뭐 사긴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는 모르겠어. 이러면은 소셜 커머스에 들어가고요. 명확하게 구매해야 될 목적이 있는 것들이면은 이 3사를 써요 저는. 오픈마켓. 네.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번 화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먼저 예. 업체 측에서 제안을 해주는 거.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내가 다 준비해 왔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요즘 많이 뜨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소셜 커머스 3사는 알아서 이쪽으로 전향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맞아요. 소셜 커머스로 아까 말한 대로 홍보 좀 해, 마케팅 도구야 이렇게 갖고 왔다가 안 되니까 그냥 그럼 우리 MD들이 홍보한 것 추천한 거 좀 써볼래? 이렇게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네.
소셜 커머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3대장 있잖아요. 네네. 그 3대장들이 그 만든 사람들이 네. 다 똑똑한 사람들만 만들었어. 그 보면은 학력들이 다 어마어마해요. 보면은 내가 티켓몬스터 처음에 베타 테스트 할 때 네. 그 티켓몬스터가 뭐라고 홍보가 되냐면 서울대 뭐 맞아. 졸업한 사람 몇 명이서 모여 만든 혁신적인 쇼핑 시스템 이렇게 맞아. 쇼핑을 그게 했었거든요. 3사 중에 네. 티켓몬스터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네. 그 대표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이비리그를 졸업하시고 한국에 아이비리그 들어와. 졸업하면 다 대단한 거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대단한 건 아니요.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한 거지. 2010년에 2010년에 나온 네. 뭐가 그게 웃긴 일이야? 아니 2010년에 서비스 시작을 했고 네. 대단하신 분이 시작을 했어요. 그죠, 대단한 그리고 거죠. 2011년에 미국에 팔립니다. 팔렸어? 티몬? 아 맞다, 티몬 팔렸지. 리빙- 리빙 폰에? 소셜이라는 데 아 팔렸어요. 리빙 소셜? 네, 맞아, 지금도 맞아. 그럼 팔렸어요? 그리고 2년 뒤에 그룹폰에 다시 팔려요. 대단하신 분이 했지만 여기저기 팔려 나가고 그 왜 영화 같은데 보면 가끔 버블 그 벤처 뭐 붐 때 그 예. 이제 어린 놈이 이게 막 성공해갖고 막 이렇게 좀 키워서 팔고 좀 키워서 팔고 좀 키워서 팔고 하면서 이렇게 억만장자가 되는 그럼 그런. 지금도 티켓몬스터 우리나라 회사가 아닌 거예요? 미국 거예요. 그룹폰 아, 거. 진짜요? 네. 그 와. 그룹 막상 근데 그룹폰 코리아는 없어졌잖아. 그룹폰 코리아는 이제 한국에서 철수하고 네. 티몬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티몬이 엄청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4년 연속으로 1위를 해요. 소셜 커머스. 지금 소비자 일이에요? 피해 1위 달성. 4년 연속.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팔리지. 아, 왜냐면 저도 티몬 쓰면서 가끔 쓰면서 느끼는 건데 유독 티몬에는 더 그런 오만 잡다한 그 식사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근데 티모는 근데 처음에 가장 스타트업답게 시작을 했었는데 네네. 오,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왜 이렇게 됐네요. 됐나 모르겠네. 음. 그럼 지금 그러면 저 처음에 시작할 때 티몬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 싸게 산다, 뭐 아니면 혁신적이다 이런 건 다 둘째 문제였고 고객 대응이 진짜 엄청났거든요. 물론 제가 베타 테스터였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착각일 수도 있죠. 네. 근데 어쨌든 뭐만 잘못됐다고 하면 그 티몬이 먼저 나서서 중재를 해줬어요. 업체 사장이 보기 전에 자기들이 한 번은 내가 뭘 잘못했었는데 다 전액 환불해주고 그 앞으로 티몬에서 쓸 수 있는 쿠폰도 몇 개 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성공했었잖아요. 제일 먼저 안정기를 찾았고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좀- 지금은 그룹폰 자회사로 남아 있는 지금 상태로 우리나라에서 3사 중에 몇 위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꼴찌겠지 뭐. 욕도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뭐 그냥 4년 1위 했다고만 네. 기억을 해주세요. 소비자 네, 뭐. 피해. 카더라 통신입니다. 쿠팡도 대표님이 대단해요. 여긴 하버드 출신입니다. 그걸 좋은 대학을 나온 걸 대단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잘났잖아. 그지 사실 대단한 거지. 죄송합니다. 질투가 나서 그랬어요. 티켓몬스터가 네. 5월쯤 나왔고 쿠팡이 8월쯤 나왔어요. 같은 해. 해. 진짜요? 쿠팡도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거죠? 네. 어. 그리고 위메프가 같은 해 10월쯤 시작이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2010년은 거의 소셜 커머스 소셜 커머스의 해였죠. 태동기였네. 네네네. 위메프 대표님도 대단합니다. 버클리 음대를 나오시고. 음대? 네. 뭐야? 음대? 이분이 던파 아시죠 게임? 네네네. 던파를 네오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네, 맞아요. 네오플 만드신 분이 여기 대표예요. 네. 그러면 네오플을 그만두시고 이걸 하는 네오플을 이제 넥슨이랑 NHN에 팔아 넘기고 수천억 대의 자산가가 됩니다. 허민 씨가. 야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나 봐. 자가 발전할 수도 있지 뭐. 네, 이분 우리도- 되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야구하고 싶어서 메이저리그도 가시고 아, 맞다. 선수로. 참 선수로 갔다고? 네. 야, 저 대단하다. 이건 진짜 대단한 이건 사람이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건 나중에 네. 찾아보시고 허민 씨라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지금은 대표 그만두시고 네. 위메프 쪽 의장 역을 맡고 계세요. 그렇군요. 근데 뭐 사실 이 소셜 커머스가 우리나라 이 2010년 아까 태동기였다고 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면 진짜 소셜 커머스 이 방식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진짜 소셜 커머스 방식을 쓰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진짜 생겨났었거든요. 거의 맞아. 개인 사업자도 있었고 막 상담 직원 3명인 곳도 있었고 막 예, 이랬단 맞아, 말이에요. 맞아. 왜냐면 이건 발품 팔아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처음에 초창기에 엄청 생겼는데 다 없어지고 이 3개만 남았는데 아쉽게도 이 3개 남은 기업들이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네요. 그럼 얘네 셋 중에 1위는 어딜 것 같아요? 위메프. 쿠팡. 나 위메프일 것 같아. 쿠팡입니다. 그래 왠지 쿠팡이 그나마 좀 착해 보이잖아. 아니야 그럼 얘는 꼴찌부터 가보자. 꼴찌는 누굴 것 같아요? 티몬. 티몬이겠지. 욕 엄청 먹었으니까. 위메프가 그래요. 티몬이 꼴찌입니다 사실. 아니 그러니까 티몬이랑 위메프랑 삐까삐까해. 비등비등해. 왜냐면 근데 이거 저희 긍정씨 중간 궁금한 건데 이거 다 그 팩트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고소미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티모는요. 갑자기 정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티모는 4년 네. 연속 소비자 피해 1위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네네. 위메프는 중간에 2위 정도를 하다가 네. 갑자기 한번 사건이 터졌잖아요. 나락으로 빠진 적이 있었지. 좋은 사건이 한번 터졌죠. 그- 멋쟁이들의 사건 같은. 네, 사람들 그 수습이라고 네. 2주 동안 MD를 뽑아서 네.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네. 다 해고했어요. 그게 사건이 한번 터져서 사람들한테 몸매를 맞아서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도 알기로 인터넷 커뮤니티 이게 사실은 소비층이 어느 정도 그 굉장히 탄탄한 소비층을 갖고 있는 게 어떤 그런 이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야 위메프에 뭐가 올라왔어 그럼 우르르 몰려가서 사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쪽에서 아 근데 위메프는 안 사. 이걸 하니까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있거든요. 사용자가 절반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탈퇴 운동이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예. 사실 왜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심리를 약간 대변하는 거기도 하죠. 근데 네. 위메프 그랬던 게 사람들이 약간 배신감을 느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메프가 뭐 그런 걸로 약간 좀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복지가 좋고 맞아요. 그리고 뭐 일하고 싶은 우린 기업이다. 벤처고 뭐 이런 걸로. 그런 걸로 했었는데 네. 인턴 왔는데 그걸로 다물만 쪽 빨아먹고 그만두게 했다. 이런 논란이 일면서 뭐 좀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배신감을 생각해보면 느끼고. 저도 그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인턴들을 얼마나 꿈에 부풀어서 갔겠어. 야 우리나라 3대 소셜 커머스에 내가 입사한다 이러면서. 또 복지도 좋고 네. 그런데. 근데 그 MD라는 직업이 사실 엄청나게 1차 산업이잖아요. 발로 예. 뛰고 영업사원이나 똑같은 건데 맞아. 힘들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쿠팡 1위라고요? 네. 그래서 이 3사 중에는 이제 쿠팡이 네. 이 두 개를 딛고 이 사건 사고를 이겨내고 1위로 올라가서요. 올해 소프트뱅크에서 네. 10억 달러를 투자를 받아요.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얼마야? 1조 1천억 정도 1조? 됩니다. 와. 1조요, 조. 이게 그 로켓 배송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로켓 배송이 먼저 시작했을 거예요. 그럼 로켓 배송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받은 것도 그거 있겠네요. 보고 들어왔겠죠. 네. 로켓 배송은 진짜 혁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써봤어요? 네. 저 그럼 아침에 주문하면 오후에 오잖아요. 24시간 내 배송.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로켓 배송 차가 돌고 있어요. 이 배송비도 공짜예요. 그건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걔네들이 써본 적은 그 없는데. 택배사를 낀 게 아니라 이제 직접 배송을 한다는 건데 엄청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얘네가 이거 한다고 네. 그 이제 배송하시는 분들은 쿠팡맨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네. 쿠팡맨 1000명을 고용을 하고 네. 1톤 트럭도 막 엄청나게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더 좋은 행보죠. 이걸로 인해서 직장인 취직도 더 많이 그만큼 되는 거고. 예. 위메프가 잠깐 주춤한 틈을 타서 완전 격차를 벌리겠네요. 나 근데 쿠팡이 잘 될 줄은 생각도 없어요. 왜냐면 네. 첫째로 좀 늦게 시작한 위메프가 더 늦게 시작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쿠팡으로 나오길래 또 뭐 이런 게 나와. 왜냐면 맞아요. 그룹폰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우후죽순 나올 때였으니까. 뭐 또 이런 게 나와. 그리고 이때 쿠팡이 아마 전지현을 모델로 썼을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밀고 네. 믿고 맞아요. 하네 이랬는데 쿠팡이 지금 우리나라 1위니까 제가 예언하는 회사들은 다 1등 하나 봐. 이따 나중에 한번 점지해 줘야겠네. 근데 그 늘 말하지만 사실은 소비자는 각자 그 3사 뭐 옥션, G마켓, 11번가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는 별로 어딜 쓰든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 어느 순간 깨달아요. 아 이거 내가 VIP 등급이어도 별로 여기 있어도 내가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들도 깨닫고 굳이 내가 여기서 계속 살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하고 세계를 비교하기 시작을 하는데 네. 이렇게 로켓 배송이라던가 아니면 아예 뭐 차별화를 서로 두니까. 브랜드라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윤리적인 얘기로도 사용자들의 심리가 바뀌기도 한다는 거니까 뭐 좋네요. 이 투팡이래. 투자 받은 쿠팡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 투자도 받았으면은 아마 시장이 더 커지고 쿠팡이 네. 그 기업 가치가 5조 원 정도라고 평가를 받는데 정말 네. 아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 유통업계에서 네. 현대백화점이 3조, 아 4천억, 진짜요? 신세계가 2조 정도? 야, 그러면 장난해요. 신세계 2배 이상인 거네. 음. 그러면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쿠팡 로켓 배송이 네. 그 법적으로 문제가 한번 돼가지고 네. 막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들었는데 그 택배 운송업 어. 약관에 동의 택배 그걸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배송을 번호판도 해주는 노란색을 거니까. 써야 되는데 네네. 흰색 번호판을 쓰고 그러니까 그게 좀 왈가왈부하는데 원래는 배송을 할 때 얘네가 네. 이제 로켓 배송이 무료 배송이에요. 네. 네네네. 무료로 다 좋더라고. 배송을 해주기 네. 때문에 그 약관에 보면은 유상으로 네.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뭐 네. 이렇게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네네. 써 있는데
쿠팡은 무료 배송이잖아요. 네. 피해갈 수가 있군요. 우리는 해당 안 된다. 아. 왜냐하면 이거는 쿠팡의 서비스의 일환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똑똑하다. 네. 그냥 우리는 야 니들이 샀는데 갖다 주는 것뿐이야라고 얘기를 한다면 맞아요. 마치 이마트가 장바구니 사면은 그거 갖다 주는 것처럼. 얘는 이제 이렇게 네. 말을 하는데 또 그 화물연대 쪽 그쵸. 그쪽에서는 네. 반론을 제시합니다. 뭐 반품하는데 5,000원 내야 되고 그러면 너네는 유상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데 뭐 아직 그 정확하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상관없죠, 거죠. 뭐. 예, 사실은. 좋은 거죠. 무료로 배송해 주는 네. 거니까. 뭐 네. 그거야 알아서 정리하실 우리는 테겠지. 잘 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캐딜락 사시는 분들 그 하버드도 나왔는데 알아서 정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겠죠.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다 정직원 등록하고 그리고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데 배송하는데 네네네. 급여가 뭐 얼마 전에 공개된 거 보니까 뭐 꽤 굉장히 괜찮은. 네, 꽤 인터넷에 괜찮은 올라왔었죠. 네, 그러면 괜찮은 사실은 시간을 받으시니까 뭐야 우체국 집배원분들 고생한다는 거 얘기 듣고 이런 거에 비하면 예. 진짜 잘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쿠팡이 되게 잘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브랜드 이미지도 잘 구축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이쁘잖아. 아 별로 안 예쁘던데. 티켓몬스터 주황색에다가 칙칙하고 UMF는 빨간색인데 아니 브랜딩 자체는 UMF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몰라 나는 이미지는 나빠졌지만 그 망한 거요. 몰라 이제 3사 중에 쿠팡이 제일 잘 나가고 있으니까 네. 뭐 잘 여러분들 알아서 살리겠죠. 쿠팡 쓰십시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네. 알아서 비교해서 쓰시는데 네. 당연히 투자를 많이 받고 기업 자체 그 자본이 있다면은 들어와 있는 상품도 그렇고 저는 왜 그래 쿠팡으로 점점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직원 복지가 일단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회사에 돈이 많으면 직원들한테 복지를 잘해줄 수 있고 예. 맞아. 그리고 회사 이미지가 좋아지면 직원들도 일하는 보람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MD라는 직업은 아까 말한 영업사원이나 다름없는 굉장히 1차원적인 직업이란 말이에요. 보람이 없고 그 복지가 안 돼 있으면 절대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직업이에요. 예. 일을 열심히 안 해도 티가 안 나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안 먹어봤는데 맛 없어. 근데 야 맛있다고 써 그냥 이래도 되는 건데 예. 이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애사심이 있다면 먹어보고 이건 진짜 우리 사이트에 올리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럼 큐레이션이 성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퀄리티가 올라간다 네, 이거죠. 당연히 전반적인 퀄리티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그래서 쿠팡 빠돌이는 아니고 저는 티몬 빠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넘어가야겠네요. 10조나 받았으면 넘어가야지.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도 이제 1부에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또 밑도 끝도 없이 넘어갔는데 일단 저희 1부에서 좀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이 좁은 땅덩이임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그런지 오픈마켓으로 시작했던 이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네. 이 중반기 최근까지 해서 이 소셜 커머스가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한 느낌이죠. 예. 오픈마켓도 사실상 흡수시켜버린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먹는다기보다는 뒤따라오게 만들어버린 거죠. 네, 먼저 오픈마켓보다 커져버린 네, 거죠. 앞서 나가버린 거죠. 예. 지금 아까 긍정 씨 말대로 신세계보다 기업 가치가 더 클 정도면 뭐 거품이 끼긴 했지만 네, 그렇죠. 거품이죠. 근데 어쨌든 그 정도라면 이후에 우리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어떤 걸 소비하고 있고 이 오픈 소셜 커머스와 오픈마켓도 어떻게 바뀌어갈 건지 2부에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1시간 정도 떠든 것 같은데 잠시 쉬시고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n't no fucking idol, 오직 랩만 해서 번 돈. Some say I'm faking, ain't shit without my lady fans. But you know I don't give a fuck, 난 내려 해. They're wasting their time on me. 험담 뒷담화 안타깝게도 난 너의 영향을 받지 않아. Man I'm young and getting hella paid. 건당 300 매일 낮과 매일 밤 I'll be shopping.